안녕하십니까?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선정단체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정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으로 인해 운영 안내교육을 영상으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 안내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안내입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분들께서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추진 안내서를 함께 참고해 주신다면 더욱 효과가 좋은 교육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활동 일지. 단체에서 봉사활동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활동일마다 활동 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사 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회차별 1일 1회 작성으로 참석자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예산 산출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활동 사진란은 단체의 봉사활동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회의 또는 봉사활동 진행 이후 평가회의와 같은 회의를 진행했을 경우만 작성합니다. 회의 안건 및 결과를 회의 내용에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협력기관 대상자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추천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세터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사업 진행 전 대상자 추천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력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름만 표기된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체 자체적으로 선정한 소외계층 대상자는 인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물품 수령증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밑반찬 나눔 등 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만든 물품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물품 수령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품 수령증 양식은 기관용과 개인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중간 결과 보고와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 결과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 결과 보고는 공문을 통해 제출 안내하여 드리며 최종 결과 보고는 각 단체의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 결과 보고서의 관련 서류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결과 보고 접수 마감일은 지원 사업의 종료일과 동일한 10월 31일까지이니 꼭 유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및 최종 결과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교육에서는 지원사업 예산을 사용하면서 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출 결의서는 지출한 일자, 즉 하루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한 달 혹은 사업 기간 내에 지출한 내역을 한 장에 모두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출일은 통장에 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상호명은 통장에 표기된 상호명 또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물품 사진은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제출된 이후 영수증, 물품 사진, 비교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구매 내역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고 만약 영수증에 총 금액만 표시된 경우 반드시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영수증 인크는 쉽게 지워지거나 휘발될 수 있으니 필히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불가능하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견적서는 동일한 업체에서 하루에 한 가지 단일 품목을 구입할 때 총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시 본 견적서 한 부, 비교 견적서 한 부, 100만 원 이상일 시 본 견적서 한 부, 비교 견적서 두 부를 필수적으로 받은 후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견적서에는
업체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인정되니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로 지출할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와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 확인증을 반드시 지출 결의서에 증빙서류로 함께 보관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보유번호증이 없는 단체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시 식비와 간식비가 지출되었다면 결제 영수증에 식사한 메뉴와 단가, 개수가 표기되어야 하며 금액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식비는 하루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진행한 날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여 식비를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는 한 명 기준 하루 8,000원, 간식은 3,000원까지 지출이 가능하며 주류는 구입이 불가하므로 지출하게 될 경우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수막,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규격과 단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명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후원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출증빙 첨부 사진은 시안이 아닌 실제 사용한 홍보물 사진을 제출하셔야 하며 포스터를 제작한 경우에는 제작 건수가 모두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강사료 또는 공연료 등 인건비를 계좌이체로 지출하는 경우 강의, 행사 계획서, 이력서, 지급 확인서, 이체 확인증, 강의 일지 총 5가지 서류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월의 강사료 합산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인건비는 단체 회원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만약 지급이 되었다면 환수 조치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 지출 증빙 서류인 지급 확인서에는 주제와 일시, 장소, 대상 등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며 인적사항 내 계좌번호는 인건비를 이체한 계좌번호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하단의 서명란에는 지급받은 강사 또는 공연자가 직접 성함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인건비 지출 시 해당 월에 지급액 합산 금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한 경우 8.8% 원천징수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은 지출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 최종 결과 보고 때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A, B, C 강사 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강사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A 강사입니다. A 강사는 6월 한 달간 2번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그 합산 금액이 총 17만 원으로 12만 5천 원이 초과되어 그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청하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OX 퀴즈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대 등으로 사업 내용이나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의 진행 방법 또는 예산 소정을 해야 하는 경우 공문을 통해 도센터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센터의 승인 공문을 받으신 후 변경된 내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 계획서 제출 전 담당자와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구입한 후 영수증과 견적서가 있으니 지출 결의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예산을 사용한 후 지출 결의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이 제한되어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내년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단체의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기년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코로나19 감염병 확대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차기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OX 퀴즈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이 밖에도 사업을 운영하시며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조직협력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운영 안내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